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대학교 애니메이션 영상학과에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영상 편집, 특수효과, 그 외 애니메이션 교양, 기초교양을 가르치고 있는 권동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컴퓨터 작업에 대해서, 즉 디지털 작업과 디지털 파일들, 그 외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애프터 이펙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더 애니메이션 작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애프터 이펙트의 레이아웃을 알아보면서 그와 관련된 디지털 파일들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뿐만 아니라 포토샵 또는 프리미어 등과 같은 프로그램까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프터 이펙트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애프터 이펙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면 1992년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여기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992년도에 나왔던 애프터 이펙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애프터 이펙트의 인터페이스 모습입니다. 매cin토시에서 돌아갈 때 매cin토시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이런 조절판이라든지 레이어 창들이 각각 따로 놀면서 굉장히 보기 작업하기 어려운 형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보시면 놀라운 것은 아도브사가 아니라 코사 애프터 이펙트라고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애프터 이펙트 개발 회사는 코사라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96년도 투니버스에서 일할 당시만 해도 2.0 버전까지 코사 애프터 이펙트로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그때 당시에 나왔던 기사들이 내용이고요. 자, 그때는 이와 같은 플로피 디스켓이라는 것으로서 컴퓨터에 인스톨을 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여기에도 코사라는 로고가 확실히 보이고 있네요. 자, 코사 애프터 이펙트. 자, 코사 애프터 이펙트는 최초의 개발은 영상 편집을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들어진 이유는 영상에서 더 화려한 영상을 넣을 수가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화면을 찌그러뜨리거나 어떠한 다른 색깔을 변조한다거나 이런 용어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애프터 이펙트입니다. 확실하게 비디오 프로그램, 즉 영상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자마자 많은 사람들한테 혹평을 받고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주목한 곳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도브라는 회사에서도 주목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도브는 포토샵을 필두로 그래픽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툴로서 포토샵을 확실히 런칭을 하여서 다음에 영상 툴로 새로운 포지셔닝을 찾고 있을 때 바로 이 코사 애프터 이펙트를 보게 되었고 거금을 들여서 이 회사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3.0 버전부터는 아도브 애프터 이펙트로 나오기 시작하고 4.0, 5.0이 넘어가면서 다른 아도브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높이면서 더욱더 많은 유저를 확보하게 되고 지금은 이쪽 관련 영상 관련 분야에서 쓰지 못하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 애프터 이펙트는 잘 배워두면 여러분들이 영상 관련 회사, 특히 애니메이션 관련 분야에서는 포토샵과 함께 꼭 잘 다뤄야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툴로 만들기 바랍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애니메이션 만들기에 좋은 소프트웨어이기도 하지만 디자인 쪽에서는 모션 그래픽을 만드는 데 좋은 소프트웨어이기도 하고요. 또 특수효과 쪽에서는 영상 이펙트 합성을 하기에 좋은 툴이기도 합니다.
애프터 이펙트가 이와 같이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 쪽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와 함께 또 많이 사용되는 프리미어라는 툴이 있지요. 자, 이것이 프리미어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리미어 소프트웨어와 애프터 이펙트는 언뜻 보면 비슷한 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툴을 같은 회사에서 내놓을 리가 없겠지요.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는 영상 관련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프터 이펙트는 이펙트라는 기능이 있고 프리미어는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프리미어는 편집에 특화된 툴이고요. 애프터 이펙트는 바로 이펙트, 즉 말 그대로 영상에 어떠한 이펙트를 넣는 그런데 포커스가 맞춰진 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는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즉 장점은 실시간 플레이가 됩니다. 즉 내가 하고 싶다고 어떤 걸 눌렀을 때는 플레이가 실시간으로 됩니다.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의 장점은 화려한 그림입니다. 화려한 기능. 프리미어에는 실시간 플레이가 가능하기 위해서 기능들이 많이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프터 이펙트는 화려한 기능,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화려한 컬러나 여러가지 이펙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들을 넣기 위해서 실시간 플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단점이 되겠죠. 단점은 실시간 플레이가 안됨. 프리미어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프리미어의 단점은 단순한 기능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거는 비교적, 즉 왜 비교적이라고 하냐면 애프터 이펙트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하다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이 발전을 해서 프리미어에 애프터 이펙트에 필적하는 그런 기능들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애프터 이펙트에 비해서는 기능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어를 사용할지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할지 결정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장시간 플레이 작업에 효율적입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짧은 시간에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했습니다. 프리미어는 편집에 적합한 툴이고 실시간 플레이가 장점이고 비교적 단순한 기능이 단점입니다. 특징은 1시간 이상의 긴 편집이 가능합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이펙트 작업에 적합하고요. 화려한 이펙트가 장점인 반면에 실시간 플레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특징은 5분의 짧은 영상 효과 작업에 적합합니다. 물론 이게 서로 간에 작업을 약간씩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의 긴 영상 편집에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한다는 건 아주 잘못된 도구를 쓰는 것이고요. 프리미어에서 레이어를 움직여서 아주 디테일한 영상 작업, 영상 효과를 준다는 것도 사실 도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의 기능을 잘 숙지를 하시고요. 앞으로 또 설명드릴 일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프터 이펙트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면은 지금과 같이 실행이 됩니다. 먼저 여기 프로젝트 창이 있고요. 다음에 컴포지션,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컴포지션 레이어 창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인포, 여러 프리뷰, 이펙트 앤 프리셋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윈도우 메뉴들은 여기서 윈도우를 선택하셔서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됩니다. 그와 관련된 페인트 하면 페인트 창이 뜨게 되고요. 이와 같이 필요한 창들을 띄울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또 설명드렸듯이 애프터 이펙트는 매우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능들은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라는 창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즉 이 워크스페이스는 뭐냐면 이 내가 작업하는 이 작업 환경을 나한테 맞게 바꾼 다음에 그것을 저장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아도브 계열의 소프트웨어는 창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요. 아까도 보셨듯이 초반에 애프터 이펙트의 창들은 매우 난잡하게 흩어져 있어서 작업하기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창에 딱 고정을 시켜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하는 칸은 이렇게 마음대로 줄이고 넓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은 옆에 오돌도돌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것을 클릭하면 클로즈 판넬, 즉 판넬을 닫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언덕 판넬, 그런 판넬을 앞으로 꺼내서 내 위치에 마음껏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붙이고 싶을 때는 이렇게 가져가시면 색깔이 생기게 됩니다. 그 요 오돌도돌한 걸 자꾸 움직이시면 색깔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탭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쪽에 넣게 되면 하나의 큰 창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위에 탭 방식으로 넣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탭 방식으로 또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또 언덕 판넬 띄운 다음에 꼽표를 눌러버리면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껏 창을 바꿀 수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작업하다 보니 가장 효율적인 창 배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애니메이션, 즉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가장 좋은 창이라는 거죠. 보시게 되면 프리뷰가 이렇게 있군요. 그 다음에 이펙트 앤 프리셋 이런 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 해상도는 128072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이 매우 좁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만 대부분은 아마 풀 HD인 1920, 1080 또는 1920, 1200 사이즈의 화면에서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좁게 작업이 되지는 않겠죠. 자,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판넬들을 봤고요. 이펙트. 자, 이펙트를 하게 되면 또 이펙트 창들이 이렇게 몇 개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펙트 컨트롤 창이 특별히 보이네요. 또 어떤 기능이 있나 볼까요? 모션 트래킹. 자, 모션 트래킹은 트래커라는 새로운 창이 떴습니다. 자, 이 트래킹이 뭐냐면 화면이 떨릴 때, 즉 합성을 할 때 실사 영상에 애니메이션 그림을 올리고자 할 때 실사 영상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과 동일하게 그림도 같이 흔들려 줘야 됩니다. 자, 그런 작업을 할 때 그 영상의 흔들림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기능이 바로 트래커인데요. 이것을 모션 트래킹, 즉 이펙트 효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다 보니 이펙트 밑에 모션 트래킹이라는 또 하나의 메뉴가 되어서 이렇게 화면 구성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또 텍스트 기능이 있네요. 텍스트는 글자 움직임 할 때 좋은 기능들을 가진 창들을 꺼내 놓은 곳입니다. 자, 프리뷰가 있고요. 캐릭터, 글자죠. 패러그래프, 자, 글자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야 될지. 그 외에 이펙트 창, 자, 이펙트 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텍스트에 관련된 기능은 애프터 이펙트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모션 그래픽 디자인에서 모션 텍스트, 글자가 움직이는 멋진 모션 그래픽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을 모은 창입니다. 디자인 쪽에서는 애프터 이펙트를 모션 그래픽을 만드는 중요한 도구로 또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나는 이것저것도 아니고 가장 디폴트는 어떤 기능일까요? 말 그대로 스탠다드입니다. 자, 올 판넬을 하게 되면 모든 판넬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건 너무 힘들어서 이건 큰 의미가 없고요. 보시다시피 모든 판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꺼내서 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탠다드를 추천을 합니다. 자, 스탠다드 창은 인포, 프리뷰, 이펙트 앤 라이브러리, 그 외에도 프리뷰 툴,
자, 컴포지션 기본적인 몇 가지 창들만 나와서 작업하기에 가장 좋은 창들만 꺼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인포 창은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포 창은 제가 끄겠습니다. 클로즈 판넬. 그래서 프리뷰 창과 이펙트 앤 프리셋, 라이브러리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클로즈 하겠습니다. 이펙트 앤 프리셋, 그리고 가끔씩 사용되는 텍스트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자, 캐릭터 창은 제가 밑에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에 이쪽에 프로젝트 창과 프로젝트를 조절하는 이펙트 컨트롤 창이 필요합니다. 이펙트 컨트롤. 자, 이펙트 컨트롤. 그래서 이 두 개 창은 매우 잘 쓰는 창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창은 밑으로 길게 내려서, 특히나 이펙트 컨트롤은 컨트롤할 일이 많기 때문에 밑으로 길게 늘어진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창 형태를 그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은 컴포지션 레이어 창 때문에 밑에가 이만큼 잘려 있는데, 이것을 약간 옆으로 움직이면 자, 이렇게 되죠. 다시 요걸 잡고 마우스로 잡고 약간 밑으로 내려서, 자, 이렇게 놓으면 컨트롤과 이펙트 창이 분리가 되는데요. 좀 더 움직여서 초록색이 되도록 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하나의 창을 이루게 됩니다. 길게. 이펙트 컨트롤도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와 탭 방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와 이펙트 컨트롤 창을 길게 세로로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줄여서 이 정도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 위에 컴포지션, 화면이 보이는 창, 작업 화면이 보이는 창이 있고요. 프리뷰 앤 이펙트, 다음에 캐릭터, 이렇게 해서 가장 제가 많이 쓰는 형태의 작업 창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라고 하죠. 이 워크스페이스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껐다가 켜면 사라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Save Change to this workspace, Save New Workspace 되어 있는데 Save as New Workspace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업할 워크, 자, 그냥 학교 이름을 따서 KGU 워크스페이스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서 볼 때 KGU 워크스페이스라고 새로운 워크스페이스 메뉴가 하나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바꿨다가, 자, 옛날 방식으로 예를 들어 이펙트 창으로 갔다가 다시 내가 돌아가고 싶은 KGU 워크스페이스로 돌아가게 되면 아까 딱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놨던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스탠다드도 현재 KGU 워크스페이스와 똑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스탠다드 형태는 다른 형태였죠. 자, 그래서 먼저 스탠다드로 돌아와서 내가 아까 봤던 처음 워크스페이스가 좋은데 했을 때는 리셋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스탠다드 형태의 워크스페이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확실하게 KGU 워크스페이스와 스탠다드 워크스페이스가 다른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워크스페이스는 꼭 제가 추천드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가 쓰기에 편한 워크스페이스를 작업하다가 얼마든지 바꿔서 다시 저장할 수도 있으니 꼭 이게 정답이 아니니까 자기가 필요한 워크스페이스를 얼마든지 고쳐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들을 하나하나 또 어떤 기능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자, 이 프로젝트 창은 이번에 작업해야 될 여러가지 소스들 또는 작업 레이어 편집이 올려져 있는 컴포지션, 그런 다양한 것들, 즉 소스를 올려놓는 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펙트 컨트롤 창은 레이어들을 다양하게 올려서 컨트롤하는 창이고요. 컴포지션은 그림이 올라오는 창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모를 테니까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따라하면서 창의 기능들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애프터 이펙트는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뉴 프로젝트라고 아마 처음 창이 뜨게 될 겁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제일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뉴 해서 뉴 프로젝트. 자, 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New Composition. 자, New Composition을 해야만 이제 작업이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New Composition은 컴포지션, 즉 콤프라고 하는데요. 즉 합성 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밑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도 똑같이 뜨게 됩니다. New Composition.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720, HD 720 사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B 720 사이즈로 해서 1180-720의 스퀘어 픽셀 29.97. 자, 시간은 3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0초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렀을 때 이와 같이 콤프가 생기면서 이렇게 컴포지션 창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종이를 한 장 올려 볼까요? 종이를 올리는 개념은 바로 New 컴포지션을 선택하고 New Solid. 자, New Solid를 만들면 하나의 종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종이는 제가 이런 분홍색 종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New Solid 또 종이를 이번에는 파란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New Solid를 여러 가지 장소에서 만들었는데요. 요 컴포지션 화면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요 레이어 창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New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레이어에서 New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죠. 텍스트 솔리드 라이트 카메라. 자, 여기서도 빈 공간에서 New를 누르면 텍스트 솔리드 라이트 카메라 점점점 다 같은 파일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든 것은 컴포지션 창을 하나 만들고 그 창 안에 솔리드라는 종이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종이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까만 것은 까만 게 아니라 투명, 사실 아무것도 없다인데 영상 작업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은색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토샵과 같이 투명으로 두지 않고 끄게 되면 검은색 배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로는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창에는 콤프와 솔리드와 같은 이러한 재료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을 때 그 창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다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컴포지션 창은 합성되어 있는 메인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컴포지션 레이어 창에서는 이렇게 내가 현재 레이어가 어떻게 올라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 순서를 바꾸게 되면 당연히 위에 게 보이고 밑에 게 가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뒤쪽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애니메이션 키를 주게 될 때 쓰는 것이고요. 그 애니메이션 키를 준 것은 위에서 플레이 스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특별한 기능을 아무런 이펙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시간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펙트를 주게 되면 여기에 이펙트가 들어가겠죠. 자, 캐릭터를 주고 싶다. 그러면 글자를 쳐볼까요? 글자를 눌러서 자, 애니메이션이라고 치고 사이즈를 높이고 애니메이션이 보라색 종이 뒤에 숨었군요. 자, 이렇게 올리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 폰트도 종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폰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색깔은 여기에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색깔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애니메이션. 다음에 중요한 것은 컴포지션 창과 레이어 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포토샵과 호환성이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 보이는 것이 바로 레이어, 포토샵에서의 레이어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러한 이펙트 프로그램과 아주 큰 차별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이펙트 소프트웨어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이펙트 소프트웨어 중에 매우 비싼 오토데스크사의 임페르노 인터페이스입니다. 지금 잘 보이시진 않지만 옆에 있는 이 노드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 노드 구조로 합성의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비드 미디어 컴포저라고, 이것은 에디트에 관련, 즉 프리미어와 비슷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것은 파이널 컷 프로. 자, 이것도 프리미어와 비슷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이것은 퓨전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보시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 확대해 보면 하나하나의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노드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통의 프로그램들은 이런 노드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쉐이크라고 또 이펙트 쪽에서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어떤 공정을 고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공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 노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누크라고 많이 쓰이는 또 이펙트 쪽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노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드 구조는 내가 현재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념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중요한 보여주는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애프터 이펙트는 노드 구조를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노드 구조를 볼 수 있는 창은 있긴 합니다.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데요. 자, 방금 보셨으면 여기에 있는 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플로우 차트, 즉 내가 컴포지션에 어떠한 것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 어떻게 연결되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실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노드 구조를 아주 핵심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 노드 구조를 단순히 참고 아니면 아예 그냥 작업간에 거의 보지도 않는 그러한 현재 인터페이스로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가장 많이 쓰냐면 바로 밑에 보이는 이 레이어 구조입니다. 이 레이어 구조는 사실 포토샵에서 주로 사용되는 구조인데요. 눈을 끄게 되면 그거는 안 보이고 뒤에 게 보이고, 즉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게 뭔지를 이 레이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요 뒤에 타임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임라인이 생김으로 인해서 내 이 레이어가 어떠한 작업, 즉 포지션을 했을 때 포지션 키를 주고 내가 어느 정도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겠다를 이 상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레이어와 함께 또 볼 수 있겠죠. 다른 레이어에서도 포지션 작업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다른 레이어와 어떻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눈에 이러한 키로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은 사실 아까 보았던 노드 구조로 움직이는 다른 여타 합성 소프트웨어들, 이펙트 소프트웨어들과 아주 차별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처음에는 매우 쓰기 어려운 인터페이스로 얘기가 인지가 되었었는데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니 다른 레이어 간에 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인터페이스인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애프터 이펙트는 그림을 움직여 만들고 움직이게 하는데 매우 적합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션 그래픽, 즉 디자인 쪽에서 글자를 움직이거나 또는 화면을 움직이거나 이럴 때 아주 디테일하게 움직임 값을 서로 비교하면서 가장 적합한 움직임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인터페이스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컴포지션 타임라인 창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컴포지션 타임라인 창은 각 레이어 합성되는 이 레이어 창들의 순서 배열과 함께 그 배열된 창들이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각 키 값을 비교해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애프터 이펙트 아주 핵심적인 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프로젝트 창, 다음에 컴포지션 레이어 창, 컴포지션 창은 애프터 이펙트의 중요한 창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작업관에 또 하나의 이미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올 때는 파일에 임포트 파일 이렇게 가져와도 되지만 빨리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빈 공간을 2번 클릭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임포트 사진, 자, 사진에 제가 몇 가지 그냥 다운을 받아 뒀는데요. 그림을 클릭을 해서 임포트, 자, 그림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들어온 그림을 요 위에다 올려 보겠습니다. 컴포지션 창에다가요. 자, 컴포지션 창에 올릴 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가지고 가도 됩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그림이 조금 크군요. 자, 제가 마우스 중간 휠로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올려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밑으로 드래그해서 가져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이게 컴포지션, 즉 합성이기 때문에 이 컴프, 이 합성한 창으로 내가 가지고 넣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도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올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창은 내가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오든지 또는 애프터 이펙트 자체적으로 종이를 만들든지 또한 그것이 합성되어 있는 이 컴포지션 창 자체도 나중에 또 하나의 소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 창에는 현재 내가 작업 중인 모든 소스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이 그림이 어떤 거더라, 또는 다른 그림을 또 가져왔을 때, 자, 이 그림을 또 위에다 올렸을 때는 또 이런 그림이 되죠. 또 다른 그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그림을 가져와서 또 위에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그림이 올라왔는데 내가 합성을 하다 보면 자,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더라, 어떤 거더라 잘 모를 때에 그 레이어를 그 프로젝트 창에서 가지고 온 소스를 2번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푸티지 창이라는 것이 열리게 되는데요. 푸티지는 필름 롤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영화 촬영할 때 깡통안에 든 필름 하나를 갖다가 푸티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푸티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소스라는 개념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푸티지, 즉 소스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푸티지 창은 어떠한 기능도 없습니다. 단순히 현재 이 소스가 어떤 소스인지를 보기만 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푸티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업을 위해서 레이어로 올라왔을 때 이 레이어가 어떤 건지를 보고 싶을 때 클릭을 2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창이 또 열리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위에 지금 세 종류의 창이 열려 있죠. 레이어 창과 푸티지 창과 컴포지션 창입니다. 자, 여기서 푸티지 창은 단순한 소스를 보는 창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기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뷰어로서의 기능 외에는. 그래서 얘는 사실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꺼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 레이어 창부터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어 창에서 내가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레이어 창에서 색깔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이펙트, 컬러 컬렉션, 휴 세츄에이션. 자, 드디어 이펙트 창이 활성화가 되었군요. 자, 이펙트 창에서 휴 세츄레이션 값을 돌리게 되면 이처럼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자, 마음에 들었죠? 그 다음에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포지션을 잡고 얘를 움직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내가 움직인 값을 줘도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타임라인 창에는 이와 같이 키가 먹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초보 학생들은 처음 만지는 학생들은 많이 당황스러워 합니다. 왜 움직이지 않는가? 아까 방금 전까지는 많이 잘 움직였는데. 자, 바로 보시게 되면 컴포지션 창과 레이어 창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컴포지션, 즉 합성 창에서는
다양하게 움직임과 색깔이 모두 다 반영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어 창에서는 그 한 레이어에 대한 작업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창은 움직임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레이어의 색깔이라든지 그 레이어 디테일한 무슨 알파 값을 뺀다든지 나중에 여기에 드로잉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곳이 바로 레이어 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창과 컴포지션 창은 엄연히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주로 컴포지션 창에서는 레이어 창에서 했던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하지만 레이어 창에서는 컴포지션 창의 움직임 값이 보이질 않습니다. 즉 한 레이어의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위의 창은 말씀드렸듯이 푸티지를 보는 창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각각의 레이어 작업을 사용할 때 쓰는 창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컴포지션 창은 그 모든 것들이 올라가 있는 그런 움직임 값을 모든 최종적인 작업 화면을 볼 수 있는 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창에서는 애니메이션 값은 존재합니다. 즉 애니메이션을 줘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펙트, 휴 세츄에이션 값을 키를 주게 되면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한 레이어에 대한 색깔 변화 또는 여러가지 이펙트에 준 그러한 것들은 레이어 창에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레이어의 움직임, 포지션 값 같은 것은 나중에 컴포지션 창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컴포지션 창과 레이어 창, 푸티지 창 요 위에 똑같이 뜬다고 헷갈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